지금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한 외래종 생물이 이탈리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이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이탈리아 정부는 이 생물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 생물은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가는 조개를 비롯해 홍합, 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이 생물을 326톤이나 잡았지만 여전히 수가 줄지 않아 양식업자와 어민들은 폐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농업부 장관은 비상사태 선포와 더불어 이 공포스러운 생물의 퇴치를 위해 290만 유로야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도 개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엄청 놀라운 사실은 아시아의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이 공포스러운 이 생물을 430년 전부터 보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공포스러운 생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 생물을 보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아래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로레타 디마르코예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큰 제약회사에서 마케팅 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은 저를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해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죠.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있었죠.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화장실에 서서 공포에 질린 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피부가 노랗게 변해 있었어요. 심지어 눈에 흰자위까지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난 걸까요? 3주 전 저는 첫 아기를 낳았어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매일 끔찍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아기를 돌보려고 일어서기도 힘들 정도였죠. 계속 속이 메스꺼웠고요. 그리고 지금 거울에 비친 노란 피부가 저를 더욱 두렵게 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 승현은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 번 그의 고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었죠. 그는 종종 김치찌개 같은 한국 음식과 한국 전통 의학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항상 거절했었어요. 왜 한국 의학이 필요하겠어요? 이탈리아에는 훌륭한 병원들이 있잖아요. 한국 의학은 제게 과학적 증거 없는 오래된 전통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네요. 이 노란 피부와 극심한 피로감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승현이 로마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대기실은 아픈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의사를 만나기까지 3시간 동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많은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 간 초음파, 심지어 담관 CT 스캔까지요.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특이한 케이스네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넘기며 말했어요. 황달과 당뇨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어요. 상태를 관찰할 수는 있지만 언제 좋아질지 또는 좋아질지 여부는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도착했을 때보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명확한 원인도 없고 특별한 치료법도 없었어요. 그저 매일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지켜보며 더 많은 대기와 관찰만 있을 뿐이었죠. 그 주에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에서 온 이메일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될 거였고 저처럼 출산 휴가 중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제 상사 알베르토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긴 휴가를 가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그의 말은 뺨을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항상 열심히 일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집에 갈 때 종종 늦게까지 남아 있었죠. 이제 아기를 낳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은 저를 해고할지도 모른다니요. 두려움이 차가운 그림자처럼 내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아직 아픈데 직장을 잃으면 어쩌죠? 어떻게 청구서를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끔찍한 모습과 느낌으로 어떻게 새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전화가 울렸어요. 푸글리아 해안을 따라 홍합 농장을 운영하는 남부 이탈리아에서 아버지 안젤로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로레타, 우리 큰일 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침입성 꽃게들이 모든 걸 파괴하고 있어. 매일 12톤씩 잡고 있는데도 계속 오고 있어. 정부도 도와주지 않고. 농장이 한 달을 더 버티지 못할 수도 있어. 아버지는 항상 강한 분이셨는데 오늘 밤에는 무너진 것처럼 들렸어요. 아버지의 문제, 제 건강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가 한꺼번에 저를 덮치고 있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죠. 그날 저녁 늦게 승현이 휴대폰으로 글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특별한 산후조리원에 관한 글이었어요. 그곳은 병원과 협력해서 제 상태와 똑같은 산후 황달과 당뇨를 치료하고 있었죠. 이 센터들은 현대의학과 전통치료법을 결합하고 있어 그가 설명했어요. 새로운 엄마들을 위한 특별한 식단과 케어 프로그램이 있어. 또 그의 제안을 일축하고 싶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제가 아는 것과는 너무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거울을 보며 노란 제 얼굴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은 병원 방문을 생각할 때, 아버지의 절망적인 목소리와 불확실한 직장 상황을 떠올릴 때 뭔가가 내 안에서 바뀌고 있었어요. 뭘 제안하는 거야? 조용히 승연에게 물었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자 그가 말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도움이 안 되면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게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안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이탈리아의 편안한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언어를 모르는 나라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과학에 기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치료법을 시도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어떤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이탈리아 의사들은 저를 도울 수 없었어요. 직장은 사라질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픈 상태로는 아기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었죠. 좋아,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 가자. 하지만 딱 한 달만. 비행기가 너무 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서 14시간 동안 구름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기는 우리 앞 벽에 달린 특별한 요람에서 자고 있었고 승현은 제 옆에서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저도 잠을 자야 했지만 머릿속이 계속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수면 어쩌지? 승현이 들을 수 없게 너무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비행기에 탈 때도 거의 돌아갈 뻔했어요. 승현한테 여행을 취소하고 이탈리아에서 검사를 더 받자고 말했었는데 그냥 제 손을 꼭 잡고 비행기로 이끌었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들 위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던 곳을 향해서요.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학이 저를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게 하면 어쩌지? 의사들과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쩌지? 이 여행이 시간과 돈 낭비면 어쩌지?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여전히 이 여정을 거부하고 있었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너무 현대적으로 보여서 놀라고 있었어요. 공항이 정말 크고 깨끗했죠. 우리는 얼굴을 스캔하는 자동기계로 입국 심사를 통과했는데 이탈리아보다도 더 빨랐어요. 도착장 밖에서 한 여성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은빛이 도는 검은 단발머리에 온 얼굴을 밝게 만드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이분이 박현정 씨, 승현의 어머니였죠. 제 시어머니요. 그녀는 먼저 승현을 안아주고 그 다음 부드러운 손길로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금 몸이 굳어져 있었어요. 거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따뜻함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아기를 보며 감탄하면서 승현에게 빠른 한국말로 이야기하고 있었고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죠. 우리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어요. 도시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고 어디에나 알록달록한 간판과 불빛이 있었죠. 이건 제가 상상했던 전통적이고 구식 한국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건물에는 지하 주차장을 위한 특별한 암호가 있었고 엘리베이터에는 버튼 대신 터치스크린이 달려 있었어요. 15층에 있는 어머님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한국 아파트는 이렇게 높고 기술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들어가면서 승현에게 물었어요.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여기서 당신을 놀라게 할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어머님의 집은 넓고 깨끗했으며 큰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아기를 위한 아기 침대가 준비된 손님방을 보여주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도 있었죠. 씻고 나서 어머님이 저희를 저녁 식사로 불렀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는데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배가 꼬르륵거리게 만들고 있었죠. 꽃게탕이에요. 승현이 설명했어요. 아주 전통적인 음식이죠. 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린 맛을 좋아하지 않았고 게 수프를 먹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주로 파스타, 치즈, 토마토 소스 요리를 먹었어요. 이건 너무 달라 보였죠. 작은 숟가락으로 한 모금 떠서 뭔가 불쾌한 맛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프가 제 혀에 닿았을 때 너무 놀라고 있었어요. 맛이 진하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웠어요. 깊은 맛이었지만 비리지 않았고 안에서부터 저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님은 우리를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수학케어 산후조리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뭔가 단순하고 어쩌면 구식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오히려 고급 호텔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과 편안한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직원들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영어도 조금씩 할 줄 알았죠. 의사와 간호사가 바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당신의 상태에 맞는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러운 영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출산 후 황달과 당뇨가 있으시죠? 서양 의학적 관찰과 한국 전통의학 그리고 특별 식단을 함께 사용할 겁니다. 그들은 제가 머물 곳을 보여주었어요. 편안한 침대, TV, 현대적인 화장실이 있는 개인실이었죠. 근처에는 간호사들이 24시간 아기들을 돌보는 특별한 방이 있어서 새내기 엄마들이 실제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조리원에서의 첫 식사를 맛보고 있었어요. 미역국, 여러 가지 잡곡이 들어간 밥,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된 작은 반찬들이었죠. 음식은 이탈리아에서 먹던 것과는 전혀 달랐지만 깨끗하고 순수한 맛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매일 저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직접 요리한 특별한 음식들을 가져오고 있었죠. 더 많은 게탕, 간장게장, 심지어 게로 만든 파스타까지요. 그녀는 제 침대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꽃게는 간에 좋아요. 그녀가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430년 전 의학책 동의보감에서는 게가 몸이 담즙을 만들고 간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신의 노란 피부가 사라질 거예요. 그녀가 전통적인 지식과 과학적 설명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 효소의 이름과 담즙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오래된 관습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과학도 이해하고 있었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밤새 푹 자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제가 쉬어야 할 때 아기를 돌봐주었고 의사들은 매일 제 혈액을 검사하며 수치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뭔가를 치유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오늘 아침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죠. 제 피부가 덜 노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눈의 흰자위도 점점 맑아지고 있었고요. 제 얼굴을 만져보면서 보이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 간호사들이 저를 서울 삼성병원으로 검사받으러 데려갔었어요.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제 간 수치가 좋아지고 있었고 혈당 수준도 더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한국 의사들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선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건 정말 눈에 보이는 개선이었어요.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는 어떤 문턱을 넘었어요. 이제 그냥 낯선 나라를 방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죠. 매일 낯선 것들을 시도하려는 제 의지를 시험하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한국 간호사들은 제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영어로 모든 치료법을 설명해주고 말로 표현이 안 될 때는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루에도 여러 번 저를 체크하면서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들은 체온과 혈압만 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분인지, 잘 잤는지, 음식이 입맛에 맞는지도 물어보고 있었죠. 이곳 의사들은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일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는 의사들이 진지하고 격식을 차리죠. 마치 제가 방 안에 없는 것처럼 제 몸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의사가 제 침대 옆에 앉아서 제 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었어요. 중요한 단어는 휴대폰으로 번역해서 알려주고 있었죠. 제가 질문할 때도 절대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것들은 제 평소 사고방식에는 적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어느 저녁 어머님의 아파트로 옮겨 회복을 마저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르기로 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모유 수유 중에도 종종 저녁 식사와 함께 와인을 즐겼거든요. 이탈리아 의사는 소량이라면 완전히 괜찮다고 했었죠. 어머님이 제 손에 있는 와인잔을 보더니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진짜 두려움의 표정으로 바뀌고 있었죠. 모유 수유 중에는 술 안 돼요. 단호하게 말하면서 잔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아기한테 나빠요. 부끄러움과 좌절감에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꾸중을 들어야 하는 아이가 아니었죠.
이 주제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했었거든요. 제 나라에서는 수유 중인 엄마들이 가끔 소량의 와인을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여겨져요. 저는 반박하고 이탈리아 관습을 방어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승연이 우리 사이에 서서 어머니에게 한국어로 부드럽게 이야기한 다음 저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기에게 어떤 알코올도 위험하다고 믿는 세대에서 오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모유 수유 중에는 완전히 피해야 한다는 게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타협점을 찾았어요. 어머님은 대신 특별한 차를 준비해 주셨죠. 대추차, 생강차, 그리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허브 음료들이요. 와인이 그립긴 했지만 저는 그분의 집에서 그분의 관습을 따르는 것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갈등 덕분에 중요한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건강해지는 건 약과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믿음 사이를 헤쳐나가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기도 했죠. 건강이 좋아지면서 어머님 아파트 주변 동네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분주했고 작은 상점들이 높은 빌딩 옆에 있었죠. 사람들은 빠르게 걸으며 이탈리아에서처럼 모두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었죠. 간판의 한글이 제게는 예술적인 그림처럼 보였고 음식 노점상들은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을 팔고 있었고 요리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마치 제 친엄마 같았어요. 매일 다른 게장 요리를 준비해 주셨죠. 게 수프, 양념게, 간장게장, 게 파스타. 처음에는 해산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걱정되었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꽃게는 특별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녀가 저를 위해 간단한 영어로 번역해 놓은 책의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간이 좋은 화학물질을 만들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피부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가진 과학적 지식의 양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냥 맹목적으로 오래된 전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적 변화를 이해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특히 맛있는 게 수프를 먹으면서 마지막 화상통화 때 아버지 안젤로가 언급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홍합 농장을 운영하는데 최근에 침입종개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죠. 홍합 양식장을 파괴하는 유럽 푸른 개들이요. 어부들은 이 개들을 잡아서 해충으로 그냥 버리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이 개들이 파괴해야 할 가치 없는 해충이에요. 한국에서는 비슷한 개들이 몸을 치유하는 귀중한 약이 되고 있었죠. 이 생각은 제가 계속 회복되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피부가 정상색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기운도 시간마다, 날마다 돌아오고 있었죠. 제 아기도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아픈 간이 전에 걸러내지 못했던 독소가 없는 모유 덕분에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건강의 문턱만 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서고 있었죠. 전통적 지혜와 현대과학이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세계로요. 한 문화에서는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다른 문화에서는 보물이 될 수도 있는 세계로요. 그리고 제가 나아지면서 머릿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을 살리고 아버지의 어려운 사업을 도우며 매우 다른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였죠. 날이 갈수록 제 몸은 더 튼튼해지고 있었어요. 피부와 눈에서 노란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이제는 아기를 몇 시간이고 안고 있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고민이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 일자리를 지키고 게다가 아버지의 사업까지 도울 수 있을까? 정말 큰 도전이었죠. 어머님의 식탁에 앉아 노트들을 주변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 인터넷에서 연구 논문들을 프린트해 놓았는데요. 일부는 영어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승연 씨가 한국어에서 번역을 도와주고 있었죠. 개에 관한 과학적 사실들을 찾고 있었어요. 단순히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약으로서의 게 말이에요. 메모를 하면서 정말 이 개인적인 경험을 사업 아이디어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미친 꿈처럼 보였지만 조사하면 할수록 더 신이 나고 있었죠. 개 껍데기에는 키토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개의 다른 부분에는 인슐린 사용을 개선하는 단백질도 있었는데 저 같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었죠. 이건 그냥 옛날 믿음이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직접 연구한 효과였어요. 영상통화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안젤로가 나타났는데 이탈리아 해안을 배경으로 지친 얼굴로 걱정하고 계셨죠.
푸른 개들이 이번 시즌에는 더 심해졌어. 아버지가 말씀하고 계셨어요. 어린 홍합들을 다 먹어 치우고 그물도 다 망가뜨리고 있어. 어부들에게 돈을 주고 잡게 하지만 그냥 다 버리고 있지. 완전히 돈 낭비야. 제가 회복 과정과 간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 한국에게 요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어요. 제가 찾은 과학적 연구도 설명드렸고요. 만약에요, 천천히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개들을 버리는 대신 건강 보조제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홍합 농장을 망치는 해충이 오히려 가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다며? 아버지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분의 얼굴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이제 회사를 설득해야 했어요. 제가 모은 모든 정보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죠. 개 기반 건강 보조제의 시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차트도 만들었고 제 치료 전후 사진도 개인적인 증거로 포함시켰어요. 어머님과 승현 씨가 다 외울 정도로 연설을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죠. 드디어 화상회의 날이 왔어요. 어머님의 거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흰 블라우스 위에 단정한 재킷을 입은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이렇게 차려입은 것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탈리아 임원들에게 전문적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화면에 10명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CEO 조반니와 회사의 다른 리더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어쩌면 의심스러워 보이기도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직면해야 할 시련이었죠. 긴장했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침입종인 유럽 푸른개는 해양 경제에 매년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서만 해도 제 아버지 같은 홍합 양식업자들이 이 해충을 제거하는데 수천 달러를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냥 버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개들이 환경 문제에서 건강 솔루션으로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키토산과 개 껍데기의 특별한 단백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성분들이 간 문제, 높은 콜레스테롤 또는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제로 가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시장 잠재력은 정말 큽니다. 유럽 전역의 건강 보조제 판매 차트를 보여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우리는 윤리적 이점도 있어요. 건강 혜택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양 의학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 때 개를 사용한 한국 전통 의학이 어떻게 저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발표를 마쳤을 때 화상회의에는 침묵이 가득했어요. 조반니는 생각에 잠겨 책상에 펜을 두드리고 있었고 다른 임원들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침묵이 너무 길게 이어져서 제 인터넷 연결이 끊어졌나 싶을 정도였죠. 마침내 조반니가 입을 열었어요. 로레타, 이건 우리 일반 제품들과는 꽤 다르네요. 제 속이 꽉 조여오고 있었어요. 진실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혁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환경 솔루션과 건강 혜택의 조합이 정말 설득력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메모를 보고 있었어요. 물론 시장 조사와 제품 개발이 더 필요하겠지만 실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오시면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주셨으면 해요. 마치 따뜻한 파도처럼 안도감이 온몸을 휩쓸고 있었어요. 일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제 이탈리아 비즈니스 세계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연결하는 흥미로운 새 프로젝트를 이끌게 된 거예요. 그날 저녁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회사가 그의 해안가에서 나오는 침입종개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어요. 재앙에서 기회로 그가 말씀하셨어요. 마치 내 건강 여정처럼 말이야. 그날 밤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몸의 치유만을 바라며 왔는데 제 경력과 아버지의 사업도 살릴 방법을 찾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아직 시련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데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험은 통과했어요. 제 병과 일을 떠나 있던 시간이라는 약점처럼 보였던 것을 강점으로 바꿨으니까요. 잠이 들면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기회가 가장 큰 문제로 위장되어 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가장 어려웠던 여정이 저를 예상치 못한 목적지로 이끌었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 저는 어머님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이제는 제게 다르게 보이고 있었죠. 더 이상 낯설고 이국적인 곳이 아니라 아름답고 지혜로 가득 찬 곳으로요.
몸은 다시 건강해졌고 피부도 건강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답니다. 어머님이 두꺼운 폴더를 들고 방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죠. 제가 건강해진 것이 기쁘지만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너를 위해 준비했단다. 어머님이 폴더를 건네며 말했어요. 폴더 안에는 손으로 쓴 레시피들이 가득했어요. 각 페이지마다 다른 게 요리법이 적혀 있었죠. 꽃게탕, 게장, 간장게장, 게 파스타까지 다양했어요. 각 레시피 옆에는 건강상 이 점에 관한 메모가 간단한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제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그녀의 문화에서 제 문화로 전해지는 소중한 지식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말하며 처음으로 어색함 없이 그녀를 안아드렸어요. 그녀도 저를 꼭 안아주셨고, 그때 저는 그녀가 제게 두 번째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답니다. 이탈리아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한국으로 올 때와는 참 다른 느낌이었어요. 전에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안고 가고 있었거든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여행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 겨울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고대 건물들과 익숙한 거리들이 우리를 집으로 반겨주고 있었죠. 우리 아파트는 떠날 때 그대로였지만 한 달 전에 떠났던 로레타와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저는 회사 경영진과 직접 만났어요. 그들은 제가 개 영양제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동안 관심 있게 듣고 있었죠. 지오반니가 최종 승인을 내렸고 갑자기 저는 새로운 팀의 리더가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풀리아에서 흥미로운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셨어요. 이미 현지 어부들과 함께 유럽 푸른 게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게를 제거하고 버리는데 돈을 쓰는 대신 이제는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 게를 잡고 또 잡았죠. 어부들이 자기 운을 믿을 수 없다더라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쓰레기였던 것이 이제는 보물이 됐으니까. 어머니 카를라는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가져온 한국계 요리법을 시도해본 후 마을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정하셨거든요. 로레타의 게라고 이름 짓고 이탈리아 특색을 가미한 한국식 요리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현지인들이 왔지만 맛있는 음식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유명한 이탈리아 음식 유튜버가 식당을 방문해 간장게장을 먹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첫 맛을 본 그의 눈이 커지고 있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가 영상에서 말했어요. 오늘 파스타는 잊으세요. 모두가 이 게를 꼭 먹어봐야 합니다. 그 영상이 바이럴이 되었고 갑자기 어머니의 작은 식당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고 있었어요. 한편 우리 회사 연구실에서는 게 영양제의 첫 테스트 버전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초기 임상 결과는 제가 바라던 그대로였답니다. 영양제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생산과 마케팅을 계획하면서 더 큰 규모의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 후 저는 유럽 건강제품 컨퍼런스의 무대에 서 있었어요. 수백 명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제가 침입종이 어떻게 건강자원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해안 지역의 전과 후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침입개들이 제거되고 활용되면서 이제 더 깨끗하고 건강해진 모습이었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청중들에게 말하고 있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해안 지역 사회를 지원하며 건강상의 이점도 제공하고 있어요. 모두가 이득을 보는 거죠. 큰 박수가 오래 계속되었어요. 그 후 유럽과 아시아 전역의 회사 대표들이 파트너십과 유통계약에 관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제 건강 위기가 시작된 지 1년 후 우리에게 영양제가 유럽 시장에 출시되었어요. 패키지에는 한국 전통의학이 어떻게 현대 건강 솔루션에 영감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각 판매액의 일부는 해안 보존 노력에 기부되고 있었어요. 이제 제 시간은 로마 사무실과 서울의 정기적인 출장 사이에서 나뉘고 있었답니다. 우리는 한국의학연구소와 연구 파트너십을 맺었거든요. 저는 현대과학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치유 성분들을 찾기 위해 더 많은 한국 전통의학 텍스트를 공부할 수 있도록 번역가들을 고용했어요. 집에서는 우리 아기가 빠르게 자라며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단어들을 옹알이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새로운 레시피와 아기를 위한 전통 한국 옷을 가져오셨죠.
어머니는 그녀에게 이탈리아 티라미수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배경이 너무 다른 두 할머니가 가까운 친구가 되고 있었답니다. 어느 저녁 승연이와 저는 발코니에 앉아 한국식의 수프와 이탈리아 파스타가 포함된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고대 건물들이 석양빛에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국에 가기 싫어했던 때 기억나? 승연이가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약 편안한 이탈리아 세계에 머물렀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을지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단 한 달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저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네요. 질병으로 시작된 여정이 제게 건강만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두 세계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었고 성공적인 경력 경로를 열어주었으며 무엇보다 열린 마음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 수 있으며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옛것과 새것, 동양과 서양의 조합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 이야기는 단지 건강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고방식에 우리 자신을 열 때 우리는 전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이야기랍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실화 작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들었던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꼭 필요합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한국의 우수함을 알리는 첫걸음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